새벽 2시 반 한강 위에 떠있던 안개가 미세하게 갈라지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달라졌다. 국민 배우 김혜자가 JTBC 심야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는 몇 달 동안 사실상 멈춰 있었다는 고백을 꺼낸 장면이 전파를 타자 방송국 내부 SNS 모니터링 라인은 초 단위로 전멸했다. 실시간 검색어 1, 3위를 동시에 점령한 키워드는 뜻 그 밖에도 배우 이름이 아니라 빈에서 영상통화였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노년의 거장에게 도착한 한 통의 작은 전화가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건져 올렸는지를 놓고 장장 16시간을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김혜자만 여든들 그는 반세기 넘게 국민 어머니, 국민 할머니로 불려왔다. 이름 석자 자체가 위로의 서사였다. 하지만 위로도 과도하게 주고받으면 상처가 된다. 지난해 말 방영된 KBS 드라마 겨울 끝 봄 시작해서 그는 말기침의 판정을 받는 노인을 연기했다. 대본 회독 즈음부터 근육이 아니라 감정을 사용해 연기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던 그는 종영 후 3개월 동안 전화기를 꺼놓고 거의 모든 외부 행사를 취소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촬영 막바지엔 대사 분량보다 촬영장 대기 시간이 2배나 길었고 김혜자는 독백신을 찍고서도 실제로 눈빛을 잃은 표정으로 30분 이상 카메라 앞을 떠나지 못했다고 한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를 역할 탈피 후 정체성 상실 증후군이라 진단한다. 촬영 중 과몰입 상태가 지속되면 가상의 인격이 실제 자아를 잠식하면서 현실 감각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혜자도 그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나는 평생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였지만 정작 김혜자로 호명되는 시간이 너무 적었다. 는 깨달음이 뒤늦게 밀려왔고 그 후로 그는 자신을 집어삼킨 배역과 현실 사이에서 매일 줄타기를 했다. 밤이면 새벽 2시 반까지 잠에 들지 못했고 식탁에 앉아도 국수 한 젓가락을 넘기지 못했다. 그 무렵 김혜자의 스태프가 수신 차단을 풀어둔 카카오톡에는 이름 석자가 낯선 연락이 여러 번 찍혀 있었다. 빙에서 2020년대 들어 K트라트의 신세대 주자로 급부상한 그 가수였다. 신곡마다 팬덤 사랑비를 열광시키며 넥스트 이명웅 후보로 지목됐지만 정작 그는 미디어 노출이 과하지 않은 조용한 스타로 유명했다. 배우와의 인연은 사실 2019년 국악 기반 교류 프로그램 한국적인 하루에 함께 출연한 것이 전부였다. 당시 김혜자는 노래하는 방식에 사람이 묻어있다는 한 줄 평을 남겼고 이 짧은 문장을 그는 아직도 휴대폰 메모장 척칸에 저장해 두고 있다고 스태프들은 증언했다. 영상통화는 뜻밖의 타이밍에 걸려왔다. 올해 3월 초 소속사 레이블 27회의실에서 다음 앨범 기획안을 검토하던 빈에서는 김혜자 선생님 요즘 연락 받으세요. 나는 스타일리스트의 무심한 말에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묵혀둔 전화번호로 곧장톡을 보내고도 답이 없자 그는 어제는 당신 오늘도 당신 녹음 데모 파일을 휴대폰에 담아 재생한 채 영상통화를 걸었다. 15회까지 꺼지던 통화 버튼은 16번째 시도에서야 연결됐다. 모니터 화면에 뜬 것은 창백한 미소였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인사를 건네지도 않고 노래를 틀어버린 무례가 오히려 정답이었다. 첫 구절 어제는 당신 오늘도 당신이 울려 퍼지자마자 김혜자의 눈가가 번들거렸다. 곡은 미디엄 템포의 왈츠였다. 재즈 스윙 베이스 위에 어쿠스틱 기타 리프가 포개지고 후렴에서는 트로트 특유의 3도 꺾기가 등장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사를 관통한 건 사람은 사람에게 빛이 된다는 한 문장. 허탈한 밤에도 목소리를 건네주면 새벽이 온다는 구절이 이어지는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눈물이 무방비로 터졌다. 영상통화 화면 위쪽 구석에 뜬 연결 9시 34분과 20분을 넘어가도록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가수는 노래했고 배우는 울기만 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다. 김혜자는 이튿날 새벽 가수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냈다. 당신의 목소리가 잠든 나를 깨웠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진짜 편지로 전하고 싶다며 손편지를 썼다. 도로 위를 달리던 우편차가 그 편지를 소속사 문 앞에 내려놓던 날 빈에서는 2줄짜리 답글을 어머니 댁 거실에서 작성했다.
노래는 돌고 돌아 다시 마음을 만나네요. 저는 선생님께 받은 진심을 내 숨으로 다시 부를 뿐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드라마였다. 그는 매주 월요일마다 김혜자에게 자작곡 데모를 보냈다. 가재 안 보는 꽃집처럼 빛이 잠드는 시간 사람의 온도. 김혜자는 매주 화요일 녹음 부스에서 막 나온 그에게 200자 미만의 감상평을 보냈다. 이 곡은 하루 끝 고요를 닮았어요. 전주 부분이 손을 잡고 걷는 걸음 같아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북클럽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선을 악보와 문장으로 교환했다. 그리고 그렇게 5주가 지나자 김혜자가 말없이 휴대폰 카메라를 돌렸다. 거실 창문을 넘어 바깥 골목으로 슬며시 나서는 장면이 보였다. 낮은 담벼락 아래 봄바람에 목련이 살짝 흔들렸다. 5월 말 이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흘러나온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김혜자가 디지털 금욕 생활을 잠시 풀고 JTBC 심야 인터뷰에 출연했는데 진행자가 팬들과 요즘 어떻게 소통하느냐 는 질문에 노래로 친구가 보내준 안부에 답장한다 는 뉘앙스를 흘렸고 이 발언이 시 브랜드 연예부 기자 귀에 들어갔다. 기자는 배우 측 매니저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고 매니저가 빈에서 영상통화 덕에 다시 웃었다며 툭 내뱉은 한마디가 기사의 씨앗이 됐다. 보도 직후 포털 메인은 국민 배우 고백 가수가 구한 마음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됐다. SNS에서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더니 빈에서에게 위로를 받네 같은 유머가 쏟아졌지만 정작 온라인 커뮤니티 영화로운 인생에선 예술가는 서로에게 구급상자 나는 진지한 논의가 들끓었다. 청소년 팬들도 합류했다. 틱톡에는 김혜자 명대사와 빈에서 노래를 교차 편집한 힐링 릴스가 올라왔고 48시간 만에 800만 뷰를 돌파했다. 알고리즘은 곧바로 멜로우 케이트로디라는 재생 목록을 추천했고 10대 이용자의 트로트 장르 소비는 일주일 새 43% 이상 상승했다. 문학에도 반응했다. 한국정신건강재단은 빈에서를 멘털 헬스 뮤즈로 위촉하겠다고 발표했고 서울시 노인복지협회는 김혜자 빈에서 듀오를 내세운 실버 힐링 캠페인 광고주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피트니스 브랜드 W사는 순간이라는 슬로건으로 공동 웰니스 굿즈 출시를 타진 중이며 스타트업 D사는 노인 우울증 케어용 AI 스피커에 빈에서 목소리를 기본 탑재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사업화보다 진심에 무게를 뒀다. 빈에서는 기획사를 설득해 싱글 어제는 당신 오늘도 당신 수익금 30% 이상을 배우 긴급 멘털케어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김혜자는 해당 기금 위원회 고문을 맡아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엔터업계 생태계를 바꾸고 싶다고 밝혔다. 제작 과정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이런 대화도 포착됐다. 선생님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 심장이 맥박 대신 가사를 띄어요. 그 맥박이 세상에 닿으면 분명 누군가 다시 숨 쉬겠지. 음악적 성과도 만만치 않았다. 6월 30일 0시 음원 공개 직후 멜론, 진이, 벅스 실시간 1위를 점령했고 트로트 장르 최초로 빌보드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 8위까지 뛰어올랐다. 특히 유튜브 가사 영상은 24시간 만에 조회수 270만을 돌파하며 K-팝, 발라드, 트로트 하이브리드의 해외 수요를 증명했다. 미국 라타임스는 할리우드 배우 셰어가 셀린 디옹 노래 한 곡에 기운을 낸다면 한국의 거장은 케이트라트로 되살아났다며 이례적으로 일면 컬처 섹션에 기사를 배치하기도 했다. 무대박에서도 울림은 계속됐다. 서울대학로 작은 소극장에서 열린 힐링 낭독회에서는 정신과 의사, 배우, 가수, 청년 작가가 돌아가며 자기 경험을 읽었다. 김혜자는 내 마음 어둠을 문지른 것은 대본이 아니라 노래였다는 문장으로 낭독을 시작했고 객석에서는 울음 삼키는 소리가 잇따랐다. 빈에서는 기타 하나만 든 채 등장해 선생님, 우리는 서로의 합창이라는 멘트를 던지고 잔잔한 변주 버전을 불렀다. 관객 호흡까지 악동처럼 끌어당긴 이 공연은 예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고 수익금 전액이 노년층 예술인 상담센터로 기부됐다. 이 모든 여정을 가장 차분하게 정리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혜자 자신이다.
그는 KBS 다큐멘터리 후반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쉰다는 것이 놀아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쉼없이 살아온 시간 뒤에 서서히 나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한 청년이 노래라는 숨을 불어넣어 줬다. 그 숨이 내 안의 배역과 현실을 분리해줬다. 그래서 이제는 예술은 완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빈예서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스타란 뭔가요? 그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답했다. 별은 빛나려고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밤하늘이 두려운 사람에게 길이 있다고 알려주려고 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저 노래로 그런 별 하나를 더 올려둔 것뿐입니다.